지난 한 해 동안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적극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공직 문화를 비롯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적극 행정의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면서 지난해 적극 행정에 대한 국민 체감도 조사 결과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이어서 인사혁신처는 올해도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적극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고 공직혁신을 이뤄내기 위한 인사혁신처의 올 한 해 업무 계획, 조성주 차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저희 뉴스룸의 인사혁신처의 조성주 차장 초대했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우선 올 한 해 인사혁신처 업무 계획을 짚어보기 전에요. 우리 시청자들께 이 인사혁신처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설명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이걸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적극 행정 그리고 공직윤리, 공직의 개방성, 균형 인사 등과 관련된 주된 업무를 해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적극 행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저희들이 겪어왔고요. 그 대표적인 예로 저희들이 적극 행정 운영 규정이라고 하는 그 규정을 제정해서 이거에 따라서 그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을 면책하고 이에 따라 우대하는 이런 제도들을 명문화 해왔다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예방 접종에 대한 사전 예약 시스템을 구축한 뭐 이런 사례들은 그 중요한 적극 행정의 우수 사례들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체감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적극 행정에 대한 국민의 체감도는 그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공직 문화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연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주된 앞으로의 업무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한 측면은 이제 공직 윤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공직 윤리는 지속적으로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눈높이에 맞추어서 공직자에 대한 윤리 부분을 강화하고 제도로 보완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공공 부분의 부동산 이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재산 등록을 전면적으로 의무화하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공직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비위한 측면들을 좀 더 공직 기강의 차원에서 좀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그 징계 부분들에 포함되고 강화됐다라는 측면들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성비위라든지 직무 권한을 이용한 갑질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아주 중요한 이슈로서 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공직사회가 보다 좀 신뢰받는 부분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저희 인사혁신처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의 이제 우수 인재들을 또 임용을 해서 개방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균형 인사를 통해서 공직사회 전체적인 대표성을 넓혀가는 것, 이것들도 저희가 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어떤 기업이든지 가보면 인사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인사혁신처라는 곳은 정부 부처의 인사부처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일은 이제 채용을 공정하게 하고 인사를 균형 있게 하고 더불어서 공무원들이 더 능력을 발휘하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올해 인사혁신처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공무원 시험을 치를 때요. 예.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응시 연령을 낮춘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시작하는 연령의 제한이 있는데요. 이제 9급 같은 경우는 18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네. 7급이나 5급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20세로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 민법상 성년 연령이 2013년부터 조정이 되어서 좀 19세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근래에는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총선이나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도 지금 18세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회의 흐름의 변화, 환경의 변화를 좀 반영하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젊은 청년들의 공직 기회를 좀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전체적인 공무원 응시 연령에 대해서 저희가 조정할 필요성을 좀 느꼈고요. 그래서 좀 7급, 5급에 대한 20세 기준을 그보다 좀 하향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 공무원 시험에 관해서 알아보고 있는 이유는 이 공무원 시험이 바로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데 가장 큰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 자, 그리고 앞으로 이 5급 공채 공무원 채용 시험의 선택 과목을 개편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말이죠. 이거는 왜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떤 내용입니까? 예, 5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필기 시험이 1차와 2차에 걸쳐서 필기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네. 2차 이제 필기 그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선택 과목 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선택 과목은 그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이제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확보한다라는 당초의 취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많은 수험생들이 각 분야의 이제 전문성보다는 그 시험 자체에 대한 합격 여부에 따른 그 유분리에 따라서 이제 과목을 선택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점수가 잘 나온다더라.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현실적인 측면들이 많이 반영이 된 그런 현상으로 좀 나타난 것으로 저희가 보는데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 그다음에 저희 채용하는 기관 입장에서도 당초의 취지가 충분히 살지 못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도 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좀 주신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을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전체적인 그 시험 제도의 이제 공정성을 좀 더 확보하고 그러면 수험생의 이제 부담을 줄이면서도 필수 과목에 대한 전문성 측정을 좀 강화하는 이런 형태로 저희들이 제도적인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좀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이제 공직 채용 알아봤고 이어서 이제 인사 부분을 좀 짚어볼까요? 네. 자, 공직 내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서 균형 인사 기본 계획 마련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좀 균형 인사 기본 계획은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고 그 정부 전체의 이제 포용성을 좀 넓혀서 궁극적으로는 정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기존에도 이런 것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양성평등이라든지 장애인, 그다음에 지역인재 등과 같은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각 부분이 이제 산발적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그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전체적인 차원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추진해 온 것이 굉장히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정부 출범 이후에 최초로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설정을 했고요. 이러한 결과 저희들이 한 4년 정도 지나서 지금 평가를 해보면 그 여성 고위 공무원의 비율이 한 50% 이상 늘어나는 효과도 있었고요. 그 지역 인재라든지 장애인이 정부 전체의 이제 구성 비율이 상당히 높이는 그러한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자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지금 1차 년도 그 균형 인사 기본 계획이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됩니다. 이후에 그 2차 그 기본 계획을 이제 내년부터 추진해서 저희들이 다시 수립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이러한 2차 기본 계획에는 기존의 지역 인재, 뭐 여성 관리자, 그 장애인 등과 같은 이제 이러한 대상들뿐만 아니라 근래에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MZ 세대들을 포함한 그 청년 세대들의 뭐 측면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정책 대상들을 좀 확대하고 그런 대표성들을 조금 더 확보해 나가는 뭐 그런 정책 방향으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균형인사 기본 계획 설명하시면서 일 잘하는 공직사회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사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 공직사회가 직무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건 사실 국민들이 공직사회를 평가하는데 결정적인 요소거든요. 예. 언뜻 국민들 머릿속에 아직도 선입견처럼 자리 잡고 있는 공무원들은 좀 설렁설렁 일한다, 놀아가면서 한다 이런 이미지, 그거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 잘하는 공직사회 만들기 위해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인사관리를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히셨거든요. 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제 공직 사회가 어떠한 평가에 의해서 이제 진행되느냐라는 그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연공을 중심으로 해서 공직 사회가 평가가 되거나 아니면 단순하게 그동안의 경력 정도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이제 주류가 되어 왔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에 연결하는 데는 상대적인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 비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반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역량과 그 성과에 따라서 보상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정부 전체의 성과에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이제 고위직 공무원들의 영향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위직 공무원들은 이제 정책 결정자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직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진입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을 퇴출하는 과정에서의 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임용 심사 대상이 되는 이제 고위 공무원단 직위에 연구관이나 지도관들을 포함해서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고위 공무원단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경력 요건 부분 등을 좀 더 합리화해서 좀 다양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건 이제 진입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퇴출과 관련해서는 이제 적격 심사 제도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의 내용들을 좀 더 강화해서 고위 공무원들의 책임성을 좀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예,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역량 있는 공무원들이 그 성과에 대해서 보상받고 평가받는 이 시스템은 무엇보다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는데요. 한 예로 지금 공모를 하는 각 직위에 따른 이제 공모 부분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현재 국장이나 과장과 같은 이제 관리자급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중간 관리자까지 좀 더 확대하려고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직급이라든지 하고 있는 이제 업무에 상관없이 본인들이 그 능력이 되고 역량이 되는 분들은 누구나 응시하고 거기에 따라 선발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경쟁 시스템, 그다음에 보상 시스템을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공무원의 이제 성과 부분이 상당 부분 보수와 연결된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력 위주로 보수가 책정되든지 하는 그런 그 이슈는 여전히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직무에 따라서 직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난이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보수를 책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좀 더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요. 경력 평정 제도라고 해서 이제 승진이나 보직 때 활용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만 이제 경력을 중심으로 가점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단계적으로 저희가 폐지해 나감으로써 그 성과에 기반한 이러한 관리 시스템을 좀 더 강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그야말로 자기 개발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제로 성과를 내고 일을 잘하는 공무원들이 대우받는 예.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겠다는 건데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과 얘기를 나누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인사라는 게 조이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풀어주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무슨 얘기냐? 열심히 일을 시켰으면 사기 진작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현장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뭐 수당을 개선한다든지 뭐 초과 근무 보상 이런 처우를 개선하는 또 마음 건강에 대한 관리도 책임지는 뭐 이런 계획도 세우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근래 이제 그 감염병 이슈와 관련해서 그 가장 크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장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이슈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염병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많은 그 현장 공무원들, 특히 이제 의료 인력이라든지 치안과 관련된 부분, 안전과 관련된 부분, 국가 안보라든지 국방과 관련된 부분,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슈나 그 직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헌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처우를 좀 개선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수당을 인상하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저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이제 재난이나 재해에 따라서 이제 지급되고 있는 이제 초과근무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긴급한 이제 현안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까지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확대하는 측면도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물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보상을 통한 사기 진작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측면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그 마음에 대한 건강을 어떻게 유지시켜 주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저희가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시스템을 좀 통해서 그 공무원들의 좀 마음을 어떻게 좀 돌봐드릴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히 이제 현장 공무원들이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맞춤형으로 저희가 상담을 하는 이런 시스템들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어려운 일을 겪으시는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그 직무상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 예방이나 방지 프로그램들을 만든다거나 위기 관리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하는 것들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건강에 대한 이제 자기 진단을 통해서 어려움이 좀 있는지 하는 것들도 판단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시간 관계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장님께서 인사혁신처에서 올 한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남아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만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공직사회가 적극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사혁신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공직자들의 이제 자긍심을 높임으로써 정부 전체의 그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공직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그다음에 응원 이런 부분들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더욱더 노력해서 그 성과를 거두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신 시청자들께서는 이제 올해 만일 공직자들이 일하는 모습이 확연히 달라졌다. 정말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인사혁신처가 뒤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사혁신처의 조성주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